그 증거 영상을 받아보고 나서는 그냥 그 죽이고 싶었어요. 내 앞에만 있다면은. 15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잠시의 중단 없이 무려 2,167대를 맞았습니다.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맞은 거죠. 일단 뭐 저희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을까? 죽음의 공포 그 앞까지 갔었을 텐데. 그리고 되게 저 맞는 동안 무기력해 보이는 저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네요. 네. 승현 씨에게 살 가치도 없다며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무자비한 폭행을 휘두른 사람도 바로 승현 씨의 엄마였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이 사찰, 이곳에 아들을 보낸 사람도 승현 씨의 엄마였습니다. 절로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으면 머리가 터져서 죽어. 아이고 스님 살려주세요. 스님 절에 들어오면 괜찮은 거죠? 오늘 바로 짐 싸서 들어가자. 아이고 야나. 이렇게 승현 씨의 사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곳엔 주지승과 그 아내 승현 씨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신도 10명 정도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해요. 농사도 짓고 양봉업도 하면서 일종의 치유를 하고 있었다는데, 승현 씨는 낯선 곳에 적응하느라 좀 힘들었나 봐요. 친구에게 넋두리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한 6시쯤 일어나서 밤 한 10시, 11시까지 거의 그 대부분의 시간이 양봉이나 작물을 키운다던가 그런 노동이었고요. 이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을 하니까 전화를 잘 볼 수 없다. 그리고 5일쯤 지난 새벽 승현 씨의 친구들은 그곳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영적인 치료를 명목으로 하는 폭행이었어요. 주지승과 아내, 신도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영적인 치료를 명목으로 하는 폭행은 절대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폭행당한 신도도 역시 다 본인의 잘못이다라고 주장했고요. 네, 그런데 사찰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행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승현 씨가 받은 벌은 휴대폰을 뺏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낮에 일하느라 힘들었던 몸을 쉬지도 못하고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던 거네요. 그들은 결국 원하는 걸 받아냅니다. 승현 씨가 자기 손으로 자술서라는 걸 쓰게 된 거죠. 제가 아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한테 지금까지 여자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요. 장난으로라도 성적인 농담 그런 건 일체 없었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요즘엔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승현 씨의 엄마만이 이 자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네. 아들이 여신도들을 상대로 강간을 모의하거나 나쁜 행동을 했다고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절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스님이 여기. 아니 왜 여기 엄마가?
어디가? 도망가게. 여기서 승현 씨가 본 동영상에 대해서 검찰은 나체 상태의 종교 의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영상을 승현 씨가 봤고 엄마가 여기에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엄마가 원래 아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지승을 만났을 때 주지승이 엄마한테 뭐 귀신이 7마리가 들어있으니까 쫓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쫓는 의식을 뭐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과정에서 이 엄마가 치유가 나름으로는 됐고 그 과정에서 아마 이 이 주지승을 굉장히 신뢰하게 됐었겠죠. 이것만이 내 살 길이야 라는 생각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주지승이 승현 씨를 사찰에 머물게 했던 것도 본인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사찰의 비밀을 알게 된 승현 씨가 이걸 다 외부에 폭로하겠다면서 갑자기 이제 등을 돌리게 되자 엄마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였죠. 자기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35년을 키운 아들인데 사찰 측에서 당신 아들이 희대의 패륜하다, 성범죄자다,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엄마는 의심 하나 없이 그걸 다 믿었어요. 그 스님한테서 떨어지면 난 살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해도 걔 수용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찰의 비밀을 은폐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죽을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겠죠. 이게 승현 씨는 이렇게 죽었고 경찰 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뭔가 사찰 측에서는 빠져나갈 방법이 필요했었겠죠. 모든 잘못은 엄마에게 있다. 우리는 오히려 엄마를 말렸다. 결국 승현 씨 엄마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주지승은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정리가 됐나? 예. 생각 정리가 좀 됐는가 물으시네요. 예. 경찰에서 물으면은 예. 응? 예. 내가 줬는 거 아니야 하면 뭐라 그래? 아니라고. 아니라고 알고 어? 내가 맞는 거는 안 비고 예. 주는 거만 빈단 말이야. 그럼 제가 받았다. 그래 자네 오른손에 있는 거 받다가 왼손에 주면서 인간 때리지 말겠다고. 예. 뭐 내 기억 안 나나? 받은 건 기억나는데 그것까지는. 큰 스님이 이따 때리지 마라 하고 바다가 있는 걸 의사님이 달라쳐가 받아갔다 하면 되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안 때린다 하고 받아갔다 하면 되잖아요. 예. 자네가 정신이 없는 와중에 기억을 잘해야 돼. 잘못해버리면 예. 내가 골치 아파. 주지승은 자기가 진실을 알려주겠다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시나리오로 그냥 기억을 주입시켰던 거죠. 명분은 사랑의 매였겠죠. 부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훈육이었겠지만 이 당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걸 학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입학하고 2달 만에 친구를 괴롭혀서 담임 선생님이 부모를 소환합니다. 그날 이후 이 부모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빠 최 씨가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홈스쿨링이지. 그냥 아들은 그냥 집에서 온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아빠의 시중을 그냥 들게 한 거였어요. 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듣거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마구 때렸습니다. 매주 2~3차례씩. 한 번 때릴 때마다 1시간은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을 막 권투하듯이 때렸다고 해요. 근데 이 아빠 최 씨의 체중이 90kg 정도라고 하는데 저보다 한 20kg가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른이 초등학생 8살짜리 아들을 권투하듯이 이렇게 때렸다는 게 이거 좀 아니 이 아빠를 말려줄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니,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건 정서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목격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과 적지 않은 심리적 혼란을 초래를 하는데요. 누군가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불안 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최근 사건과 이군 사건은 결과는 확연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리는 부모들도 그리고 맞는 아이들도 모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학대받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게 또 두 번째 공통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식을 학대한 부모 역시 과거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는 점입니다. 블랙 시즌2 영웅 파괴자들